Hello there. Nice to meet you. My name is Giselle. 자, 형용사 강의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형용사들을 살펴보고 또 어떤 예문들로 우리가 또 공부를 할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유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유라는 것은 우리만의 특성, 또 나만이 갖고 있는, 당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유라고 하죠. 그러면 형용사 중에서도 어떤 사물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특성,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물만이,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들을 우리가 고유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고유 형용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문자로 쓰고요. 그게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시대의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건축 양식을 보면은 고딕 양식 이렇게 얘기할 때 고딕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고유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딕의 건물, 고딕의 양식, 고딕의 예술할 때 그 고딕이라는 말을 Gothic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고유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유 형용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일단 고유 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 그러니까 원래는 명사 형태가 있었는데 그 특징을 그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형용사를 명사에서 살짝 따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형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출처나 어떤 특정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들 형용사, 고유 형용사라고 하는데 나라 이름처럼 그 나라만의 것, 그러니까 한국적인, 한국의라고 할 때 Korean이라고 합니다. 코리안 아니고요. Korean이죠. 자,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라고 잘하는데 브라질의, 브라질만의라고 할 때 Brazilian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나라 캐나다 거면은 Canadian 또 어디가 있을까요? 페루 있으면 Peruvia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나라 특유의 Brazilian, Korean, 또 인도의 Indian, 또 멕시코의 Mexican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대 아까 고딕 얘기했는데 Byzantine이라고 해서 비잔틴 문화 양식 아시죠? 그것도 이제 고유 형용사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Christian 기독교의 Catholic 하면은 카톨릭의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 형용사는 항상 명사랑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명사의 특징이 되게 고유하다. 그것만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들이 이제 고유 형용사입니다. The museum displayed beautiful Byzantine mosaics. 그 박물관은 display, 전시를 했다. Beautiful Byzantine mosaics. 모자이크인데 어떤 모자이크냐면 비잔틴의, 그죠? 비잔틴 스타일의 해서 비잔틴이라는 고유 형용사가 이제 모자이크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물론 beautiful도 모자이크를 꾸며주기는 하는데 이 beautiful은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운 형용사인 성질 형용사였어요. 그러니까 beautiful 하긴 또한 모자이크고 비잔틴의 모자이크도 한 그래서 형용사 두 개가 이제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고유 형용사죠. 비잔틴만 주목하세요. 자, she loved Brazilian coffee. 여러분 아침마다 이제 커피를 드시나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커피가 없으면은 이제 살 수 없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 브라질 커피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커피를 꾸며주는 Brazilian이라는 이 형용사는 고유 형용사로서 브라질의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녀는 사랑한다. S가 빠졌네요. She loves Brazilian coffee. 브라질산 커피, 브라질만의 커피, 브라질의 커피 in the morning. 아침에 마신다. 라고 해서 Brazilian도 고유 형용사입니다. 대문자로 썼죠. 비잔틴도 그렇고 Brazilian도 그렇고 He reads Christian literature in his free time. 그가 여유가 있을 때, 그가 자유시간, 또 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때 뭐를 읽냐면 Christian literature, literature는 이제 문학이란 뜻이고요. 어떤 문학이냐면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의, 기독교적인이라고 해서 이 Christian이라는 말이 고유 형용사고요. 역시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literature이라는 문학이라는 명사를 꾸며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의 자유시간에 Christian literature를 읽는다가 되겠죠. 자,
결혼식을 할 때 우리가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웨딩드레스를 입지만 예전에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에는 한복을 입고 결혼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한복도 평상복이랑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인도에서는 결혼식 때 물론 웨딩드레스를 입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뭐를 입냐면 사리라는 거를 입어요. 이제 천이 뭐 짧게는 2m에서 뭐 길게는 뭐 9m까지 있는데 이제 몸을 감싸고 인도 여자들이 여인들이라고 할 뻔했네요. 여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이제 입는 그런 옷들이 있는데 she is wearing 이때 she는 아마 인도 여자일 거예요. She is wearing a beautiful Indian saree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인디언이라는 고유 형용사가 대문자로 쓰면서 인도의, 인도스러운, 인도만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사리라는 천, 그러니까 옷이죠. 웨딩드레스 같은 그런 둘러싸는 천사리를 wearing, 입고 있다. 어디에서? 또 웨딩 결혼식에서. 그럼 여기도 역시 쌀이 이제 쌀이 하나 웨딩 드레스처럼 쌀인데 beautiful도 쌀이를 꾸며주는 이거는 성질 형용사, 인디언은 고유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가 고유가 될 수도 있고 지시가 될 수도 있고 수량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개, 두세 개 이상이 앞에 나와서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꼭 하나만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쁜 애, 근데 작은 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처럼 beautiful하고 인디언적인 쌀이를 입었다, 입고 있는 중이다. 자, Korean culture. 여기는 아예 문두라서 문장 첫 번째라서 대문자로 썼기도 했지만 고유 형용사는 대문자로 써줘야 됩니다. 한국의 문화는 요즘 K-pop 또 K-food 또 뭐 K-culture가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좀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한국의 문화, 한국적인 문화는 is becoming 점점 되어가고 있다. more popular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more popular 점점 더 인기 있어지고 있다. 이제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할 때 Korean이 culture를 꾸며주는 고유 형용사라는 점입니다. 자, 고유 형용사라고 하면 그 나라만의, 그 시대만의, 또 그 분위기만의,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낼 때, 이제 꾸며주는 말이 될 때, 꼭 뭘 꾸며줘야 된다고요? 명사를 꾸며줘야 될 때 대문자로 쓰고 고유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고유 형용사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 Byzantine, Brazilian, 뭐 Italian, 그죠? Indian, Mexican 나라별로 다 있고 그 시대별로 다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형용사였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형용사를 나누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고유 형용사에 담겨져 있던 감자들은 요것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형용사였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 대문자로 써야지 나라를 표현할 때 이제 소문자를 쓰고 그러면은 조금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맞지도 않죠. 문법적으로 꼭 이제 어떤 나라의라고 할 때는 대문자로 써야지 또 코리안을 좋다고 또 소문자로 써가지고 망신당하지 마시고 대문자로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See you later. Alligator.